자, 26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약집 종강입니다, 여러분들. 26강. 그래서 이제, 수입 분석법만 남았죠. 임료를 구하는. 요거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을 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수입 분석법은 수입 방식의 임대료예요. 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기업용 부동산에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식이 있는데 산식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적어드리면, 자, 수익에 대해서 수익 임료를 구해요. 수익 임대료는, 자, 임료는 순수익에다가 필요적용비를 더합니다. 이거 이제 적산법의 필요적용비와 같은데요. 자, 우리가 순수익을 구할 때 임대용 부동산과 기업용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임대용 부동산은 임대료를 갖고 따지기 때문에 여기에 임대료가 들어가게 또 임대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고, 기업용은 매출액 갖고 따지니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용만 되고 임대용은 안 됩니다. 그래서 수익분석법이란 일반 기업경에서 산출한 총수익을 분석해서, 자, 이거 환원이 아니라 분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대상을 일정 기간 산출할 것을 기준은 순수익에 대상 물건에 계속해서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했습니다. 임대료 산정이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가격 공시 제도가 우리가 기본서를 보시게 되면은 조금 바뀐 내용을 제가 적어놨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참고로 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겠는데요. 자, 이제 바뀐 내용을 조금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이제 제가 프린트를 또 나눠드릴 텐데, 자, 이 가격 공시 제도는, 자, 출제가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됩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묶어서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4문제 정도. 자, 그럼 부동산 가격 공시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자, 우리가 토지에 대한 공시가 먼저 나옵니다. 토지에 대한 공시가. 그래서 이제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간다라는 자체를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잡을게요. 자, 그래서 이 토지가 있다. 그럼 하나하나가 개별 토지가 되거든요. 개별 토지가 된다. 자, 그럼 우리가 개별 토지에 대한 그 제곱미터당 가격을 구하려면은 먼저 한 3천만 필지가 넘습니다. 개별 토지가, 필지가. 그래서 그걸 다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가사가 표준지를 선정해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표준지에 대한 선정에서 조사까지 우리가 다 평가사가 합니다. 공정평가사가. 그럼 평가사가 이제 제곱미터당 9,000원으로 이제 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걸 가지고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지라는 자체는, 토지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갑니다. 공시지가 기준법. 자, 이 공시지가라는 자체는 당연히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 공시라는 게 먼저 생깁니다. 가격 공시.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틀을 보여야 우리 이제 전체 틀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자, 보통 우리가 토지라는 자체는 두 가지 공시가를 매겨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와 개별 공시가입니다. 표준지는 평가사가 선정 조사했죠.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를 매깁니다. 자, 결정 공시에 대해서 주체가 있어요. 결정 공시하는 주체. 결정 공시하는 주체. 자, 우리가 국장이라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하죠. 시군구장은 시장운수구청장입니다. 또 시장 이렇게 하는데요. 자, 우리가 먼저 좀 잡아드리면 개별만 시군구장이 하고 다 국장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편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표준지는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개별 공시가는 시군구장. 그러면 표준지에 대한 선정조사는 평가사가 합니다. 평가사가 하고, 그 다음에 이 개별 공시가는 공무원이 하거든요. 그래서 개별 공시가에 대한 공무원에 대해서 이 개별 공시가에 대한 검증 업무도 예가를 해요. 그래서 평가사가 이제 표준지에 대한 선정조사까지 하고요. 효력이 다릅니다. 효력은, 자,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이따가 정일 국감이라고 하거든요. 김정일을 이제 국가에서 감시한다. 자, 그래서 이 정보 제공하고요. 일반 토지거래 지표와 국가 지방자치가 산정하는 그 지가 산정이 되고, 감정평가가 평가할 때 이렇게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세금 부담금 기준이에요. 세금 부담금 기준이다.
여기 세금 들어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용시 보상액 산정은 기준이 됩니다. 보상액 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자, 우리가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다 공통점은 자, 우리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첫 번째,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근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죠. 이의신청도 이제 공통점인데요. 항상 공시일로부터,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 그래서 서면으로 합니다. 그럼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이지만 결정 공시 날짜는 틀려요. 결정 공시일. 결정 공시일은 자, 표준지 공시가는 2월 말에 하고요. 개별 공시가는 5월 30일 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를 이제 국장이 작성을 해주는데 뭘 작성하냐면 토지 가격 비준표를 작성합니다. 그 토지 가격 비준표는 신고 공무원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갖고 보고 작성하는 거죠. 당연히 이건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국장이 이제 조사평가하여 공시기준 현재 1월 1일 공시가 표준지 단위면적당 제곱미터 가격이죠. 자, 그래서 표준지에 대한 선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 대표성, 준용성, 안정성, 확정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페이지 365페이지 가시면은 그 박스에 좀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표준지에 대한 선정 기준, 대표성, 중용성, 그리고 확정성을 먼저 놨죠. 안정성입니다. 그 표준지가 지가 수준이 대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대표성은 이제 지가의 대표성, 너무 높거나 낮아서는 안 되고요. 자, 중용성입니다. 이용사항이나 생긴 모양, 형상, 면적 등이 표준적인 거야 됩니다. 표준적인. 그래서 중용해야 되고, 표준지는 다른 토지와 구별해서 확실히 쉽게 확인해야 돼요. 누가 봐도. 자, 주거지가 아니라 상업지다. 그 다음에 안정성은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시적인 토지가 아니라 계속적인 이용이 된다. 그래서 대중일을 항안자, 대중항안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62페이지 가시면은 뭐 국有공유지의 토지는 표준지로 선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한 필지가 둘 이상의 동도로 이동되는 토지는 표준지로 선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표준지의 평가 기준은 이제 우리가 요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어디로 해놨냐면 365페이지 해놨어요. 자, 365페이지 메뉴에 가신 표준지의 평가 기준은 적정가격으로 갑니다. 적정가격에 가기 때문에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죠. 그래서 평가사가격을 매길 때 적정가격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매겨놨죠. 그럼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공시 기준이 1월이기 때문에 기준치를 봤을 때는 시점 수용을 꼭 해야 돼요. 시점 수용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실제 용도 기준, 여기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공부사항과 실제가 있으면 실제 용도로 가죠. 그래서 공시 기준일 현재라는 거 중요하고요. 이용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일시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자, 우리가 나지상정입니다. 앞쪽에서 이제 나지라는 걸 보셨잖아요. 나지상정으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건보감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토지 위에 건물일 수 없는 걸로 봐요. 공포상 제한을 받고요. 개발이익은 반영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공시지가로 간다. 자, 그래서 그렇게 염두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오셔서 이제 362페이지 가시면은 표준지의 평가 기준은 사정 보정할 필요 없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 기준을 토지 평가할 때 사정 보정 필요 없다. 공부사항 지목에도 공시 기준 현재 이용사항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자, 제가 정일 국감이라고 했잖아요.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일반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 국가 지방지상 기관이 그 업무 안에서 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요. 감정평가업자가 개별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기준이 돼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지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의 효력은 골라라. 이렇게. 표준지 공시가의 적용은 1번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도 해줍니다. 자, 이의시청할 수 있어요. 공실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장에게 이의시청하죠. 자, 통지하는 것은 이의시청 기간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시청을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선면에요. 개별 공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결정 공시하고 공시기준 1월 1일 현재 개별 토지 단위 면적이죠. 표준지가 아니라 결정 공시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5월 30일 날 결정 공시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나와 있는 건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산정은 표준공시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부를 사용해서 우리가 해요. 그 다음에 항상 개발부담금에 대한 과세 기준입니다. 가표 조정제로도 활용되고요. 자, 이 시정 들어갑니다. 당연히 결정공실로부터 30일 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요.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시청기가 만료된 날부터 30일 내에 이 시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자, 개봉공시가를 공시하지 않는 것도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를 당해 토지를 개봉공시가로 봐요. 또 따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농지 전용 부담금이나 개발 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에 대해서 하나는 거죠. 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염두에 간다면 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자, 합니다. 우리가 제가 몇 조를 보여드리냐면 토지 평가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교재로 가시면 자, 교재로 가시면은 자, 페이지 어떻습니까? 교재 자, 375페이지입니다. 토지 감정평가입니다. 자, 375페이지 토지의 감정평가는 당연히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비교표준지를 선정했죠. 인근 지역에서 먼저 선정해서 그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하고, 이게 만약에 표준지가 없다면 유사지역으로 넘어가요. 유사지역의 표준지를 선정할 수도 있다. 시점 수정은 이제 밑에 지가 변동률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할 적절하지 않을 때는 통계청이 아니라 한국은행, 그 다음에 조사 발표는 이제 소비자가 아니라 다 생산자 물가지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 지역 요인과 개별은 들어가는데 사정 보정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밖에 요인 보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신설이 됐는데 뭐가 신설이 됐냐면 자, 지금 여기 376페이지 가시면 뭐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냐면 거기 보시면은 그 토지의 평가에서 사망하고 상황이 있어요. 이게 나옵니다. 8월 31일 날은 작년에 이제 시험공고를 왔기 때문에 시험공고 지나서 했기 때문에 시험에 안 들어갔거든요. 감정평가에 나왔었어요. 공시지가로 가야 되는데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표지할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용을 적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용해야 한다. 그 다음에 4번이 원래 비교 방식인데 임대료가 나오거나 수입 방식을 할 수 있고 조정 비용이 나오면 원가로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공시지가로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표준공시가가 원칙이 아니라 실거래를 기준할 때는 거래사례 비용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그 실거래가라는 자체를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 교재 이건 유력합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우리가 교재 어때요? 이 370페이지에 또 가셔야 돼요. 그럼 거기 보시면 12-2가 있거든요. 적정한 실거래가라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고된 실제 거래 가격으로서 거래 시점이 도시지역은 좀 빨리 바뀌니까 3년, 그 다음에 그 밖에 5년 이내에 거래 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업자가 인근 지역의 지가 수준 등을 고려해서 감정평가 기준으로 적용하기가 적정하다고 판단할 때 거래사 가격을 말한다. 그까지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공시가 좀 바뀌었어요. 주택공시를 조금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기도 하겠는데요. 자, 이게 법 바뀐 거에 대해서 아마 기본수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안 바뀌었습니다. 토지는 그냥 그대로 가고요. 주택이라는 자체가 주택도 우리가 공법 시간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거든요.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표준을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단독은 아까 요거랑 준영합니다. 자, 이건 표준주택을 또 개별주택을 나눠요. 당연히 표준은 우리가 국장이 하고요. 개별은 시군구장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특히 이제 이 법이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항상 국장이 있으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고요. 신구장에 나오면 시군구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우리가 아까 얘가 토지가격 비준표면 주택가격 비준표를 작성해 주겠죠. 그럼 표준 나오면 일단 개별 나오면 다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시군구장이고요. 신구장. 얘가 나오면 다 국장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효력은 표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산정만 기준이 돼요. 근데 얘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우리 그 법에 가격 정보하고 과세 업무를 하거든요. 그럼 얘는 다 기억 들어갔죠. 그러니까 가격 정보, 과세
가세 업무. 근데 얘는 표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개별주택 가격 산정에만.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국장이 하죠. 자, 결정 공시하는 날짜가 틀려요. 자, 표준주택은 1월 30일 날 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택은 4월 30일 날 합니다. 공동주택은 4월 30일 날 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아까 표준지에 대한 조사 산정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평가사가 있어요. 예전도 표준택에 대한 조사 산정을 평가사가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하게 되냐면 산정조사. 자, 이걸 감정원에 의뢰했어요. 한국감정원이라고 들어오셨죠?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갔다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교과서에 없으면 또 프린트를 나눠줄 텐데, 얘가 이제 검증 업무까지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특히 표준택은 단독에서 튀어나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주거형이 있는데, 그건 이걸 한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준지 공시가를 또 법이 바뀐 게, 조사 평가할 때는 즉 우리가 원래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뀐 게, 집값 변동이 좀 미비하거나 그런 지역은 1인의 감정평가도 의뢰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표준택 조사 산정을 교택 가격에 대한 검증 업무를 평가사가 했으나 한국감정원에 의뢰했다. 그래서 갑니다. 자, 표준택은 국장이 합니다. 단독주택에서 선정된 표준택을 대해서 공시기준 현재 1월 1일 적정가격 조사평가에서, 자,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동산 평가위원회가 아니라, 자, 평가위원회가 이제 가격공시위원회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자, 갑니다. 조사평가 기준은 이제 이 국장이 표준택의 적정가격 조사평가하고자 할 때는 감정평가업자한테 의뢰하는 게 틀렸어요. 제가 일부러 안 고쳤습니다. 한국감정원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도 우리가 표준지도 낮이로 산정했기 때문에 사법상의 설정이 안 된 걸로 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표준택의 전세권 그 밖의 주택 사용수를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권리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적정가를 매깁니다. 그래서 항상 표준하고 공동은 적정이 들어가는데 개별은 적정이 안 들어가거든요. 표준택 이가 있는 자는 똑같아요. 표준택 가격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장한테 일청하고요. 개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표준택 가격 공시기준일 관할구역의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합니다. 자, 우리가 항상 개별주택은 지번과 가격이에요. 딱 두 가지. 자, 결정공시는 당연히 개별이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4월 30일까지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하고요. 2번은 참고하시고, 자, 산정은 이제 주택의 표준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가격 기준표를 사용해서 구하죠. 이시청. 자,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시청하고요. 공동주택은 국장이 하죠. 그래서 매년 공시기준 1월 1일 현재 적정가격에 들어갑니다. 공동은 항상 표준하고, 국장은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해서 한국감정원에 일을 의뢰합니다. 이건 안 바뀌었어요. 한국감정원에 하거든요. 그 다음에 산정공시는 이제 국장이 매년 4월 30일 날 공동주택 가격 산정 공시하죠. 이시청이 있으면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장한테 합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건 이제 토지는 제가 다 했었고요. 특히 주택에서는 표준택은 개별주택 가격 산정이 되고,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이 가격정보, 조세부가 가세 업무 관련되죠. 그 다음에 이시청할 때는 특히 해당 소유자, 이용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면 해당 기관장이 공시일로부터 30일 내에 서면으로 이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한국감정원 전수조사하고요. 적정가격이라는 자체가 토지 및 주택 및 비주거용인 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도 도입됩니다. 그래서 얘랑 똑같아요. 주택과 준용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모의고사 뜨는 거는 특히 감정평가 시험제는 비주거용은 이제 법조항을 똑같이 뺏긴 모의고사는 봤어요. 근데 우리가 비주거용에 대해서 비주거용은 이제 그 법에 의해서 이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집합 소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분되는 비주거용 부동산과 일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합이 있고 일반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주거용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 공시를 합니다. 그럼 이게 똑같은 제목이고요. 자, 비주거용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일반이 있고 집합이 있어요. 일반이 있고 집합이 있다. 자, 그럼 일반은 표준 비주거용에 대해서 발공시가 있고, 그 다음에 개별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가 있거든요. 똑같아요. 얘와 준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법조항을 본다면
주택공시까지는 조금 우리가 강제 규정입니다.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해야 한다. 그래서 강제 규정으로 좀 우리가 정리하고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자체는 꼭 해야 한다가 아니니까 우리가 그 보통 하는 것이 이제 거의 보통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임의 규정으로 가기 때문에 자, 이걸 좀 피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비주구용도 들어갔다. 통상적인 시장의 정상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선택가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거니까 우리가 감정평가에 관한 시장 가치랑 똑같거든요. 정상적으로 매기니까 사정 보정이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내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365페이지 정리만 하면 됩니다. 자, 밑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과 세금이 아니라면 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는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가를 결정공시 안 할 수도 있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 당해 토지 공시가를 개별공시가 봐요. 표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을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도 있죠. 표주택으로 선정된 토지의 주택에 대해서는 당해 표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보거든요. 자, 표주택은 지번 가격, 대지 면적, 형성 용도, 연면적, 사용수익 지목 들어갑니다. 건축 허가에는 안 들어간다고 나왔었고요. 개별은 항상 지번과 가격이야.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자, 공동주택은 지번 가격 들어가지만 아파트 명칭 동호수 들어가죠. 그 밖에 공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주택 가격에 대한 공시는 단위당 면적당 제곱미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여기 단위 면적당을 공시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토지 가격 공시에 대한 건물에 대한 사항이 안 들어가요. 건물 연면적이 토지상에 들어갔다 하면 틀렸었거든요.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틀린 거, 그러니까 법이 바뀌면 무조건 뜨거든요. 그래서 법이 바뀌면 무조건 뜨기 때문에 법 바뀐 거 위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리츠 바뀐 것까지 얘기했죠.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여기 이제 교과서에 있으면 그 교과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교과서에 이제 한번 법이 있을까? 없으면 제가 또 프린트 드리겠습니다. 자, 표준지 공시가를 조사평가하는 건 아직은 평가사가 합니다. 우리가 2인 이상을 두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가 변동이 미비한 지역에서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할 수 있다. 자, 표준택에 대해서는 그 조사 산정에 대해서 검정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했어요.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죠. 평가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비주거용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이 있고요, 단독이 있고 이제 공동이 있듯이 집합도 여러 상가들이 모여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준과 개별을 또 나누게 되는데 이건 또 주택 가격 공시와 준용하기 때문에 같이 가지고 있고요.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로 바뀌었다는 거.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는 자, 시장이 나왔다. 시장구수구청장은 개별이고 국장이 나왔다는 건 다 국장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표준 국장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국장입니다. 표준 국장, 집합 국장 이렇게 해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시지가기준법으로서 하는 건데 적정한 실거래가라는 게 있죠.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효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일국감,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하고요.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할 지가에 산정이 되며 보상의 산정 기준이 되며 감정평가업자가 그 개별 토지를 산정할 때 규정이 된다는 거. 자, 개별에는 세금이 들어갑니다. 세금 부담 기준. 자,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산정만 있지 과세와 가격 정보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은 기업계획 들어가죠. 그래서 법에는 이제 조세 업무보다는 가세라고 돼 있어요. 가격과 가세 업무. 이 두 가지를 또 우리가 표준과 개별을 바꿔낼 수가 있다는 자체. 자, 표준지는 적정가격으로 매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정 보정할 필요는 없죠. 시점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고요. 낮이라는 건 토지에 건물이 있어도 건물이 없는 이 건물간가를 고려하지 않는 낮이상정으로 평가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다시 한번 간다면 우리가 다시 엄리 교재 토지 평가로 다시 간다면 페이지 375로 가셔서 자, 일단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정 보정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교 표준지는 인근적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어떻습니까? 표준지가 없는 경우는 유사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인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은 되지만 사정 보정은 안 된다. 같은 용도 지역의 지가 변동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할 때는 고포산 제한을 갖거나 비슷한 용도 지역의 지가 변동 이용상 지가 변동을 또는 해당 시군구의 평가 지가 변동을 적용하겠다. 지가 변동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한 생산자 어떻습니까? 이
통계청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조사한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상승률, 소비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됐는데, 자, 우리가 공시지가기준법만이 아니라 우리가 넘기시면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적정한 실거래가는 어떤 거였습니다. 앞쪽에서 다시 370페이지 가시면 그만큼 시험에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12-2를 가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고된 실제 거래 가격으로서 거래 시점이 도시지역은 자 3년,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 거래 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업자가 인근 지역의 지가, 유사지역이 아닙니다. 등을 고려해서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거래 가격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로 간다는 얘기죠. 실거래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비법을 적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비교 방식이지만 토지를 임대료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조정비용이 또 해서 이 조정하는 데 들어간다면 원가 방식을 또 고려해서 감정평가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강을 하겠습니다. 요약 종강은 이렇게 하고요. 여기 이제 요약 종강을 하고 요약서에서는 제가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필기를 해드리고 중요한 부분만 갔어요. 왜 그럴까요? 다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약 강의를 가지고 기출문제를 풉니다. 풀고 계산 문제는 특히 제가 안에서 꼭 반드시 해야 될 평가서도 정해법 같은 거는 계산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서 요약 강의를 정확하게 들으시고 기출문제를 접목하세요. 접목하신 다음에 예상 문제집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 기출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아까 실거래가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법 바뀐 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예상 문제를 제가 뽑아가지고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 테니까 일단은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가야 됩니다. 요약집 다 갈 수는 없어요. 물론 제가 요약집이 좋다고 판단하는 분들의 말은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고 다음에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사람한테 또 올려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자신 있는데 그것까지 다 풀 필요는 없죠.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만 가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요약 강의를 딱딱 들으시고 문제를 갈게요. 그래서 문제에 가셔서 기출문제 그 접목에 우리가 했던 거를 갖고 자꾸 연상을 하셔서 직접 문제를 푸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집 기출문제를 풀 때 이거 제가 얘기했죠.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베풀이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꼭 정리해 주고요. 우리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한테 소스를 드리면 뒤에 파트 있잖아요. 뒤에 파트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 가격 공시 제도가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한 문제 정도 이제 법이 바뀐 게 나오고 특히 이제 여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369페이지서부터 우리가 지금 보시는 378페이지까지가 문제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셔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공시제도만 잘한다면은 충분히 세 문제가량, 제조가 지면 네 문제가량 맞출 수 있습니다. 6, 7문제는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26강까지 종강을 하고 우리가 문제집에서 또 기출문제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끊었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에 또 기출문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